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리액트 앱을 하나 만들어 놓고 리액트 웹 앱을 하나 만들고 이를 서비스하는 전체 과정을 강의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저의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여기에서 개발 환경조차도 가상 컴퓨터를 통해서 개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리소스를 하나 만들고 가상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서 윈도우즈 10을 검색해 주고 윈도우즈 10,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0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리액트 메모 이름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컴퓨터 이름은 리액트 메모 이름으로 가상 컴퓨터를 만들고 위치는 코리아 센트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옵션은 기본 이름으로 주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복잡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RDP를 사용 가능하도록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플러스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확인하고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가상 컴퓨터를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상 컴퓨터를 만들고요. 이 가상 컴퓨터 안에다가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지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니까요. 제가 5분 뒤에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대시보드에 고정을 시켜 놓고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가상 컴퓨터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커넥트 버튼 눌러서 RDP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RDP 파일을 클릭해서 실행한 다음에 연결 버튼 눌러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하고 암호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RDP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새롭게 만든 윈도우즈 10 가상 컴퓨터에 제가 접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처음으로 접속하게 되면 빈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씩 개발 환경 구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이니까 일반적인 정보는 제공을 받지 않고 클린 상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브라우저는 한국어 사용하고요.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어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에서
랭귀지를 검색하고 랭귀지 세팅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a Windows Display Language in Microsoft Store 클릭해서 한국어를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가 보이네요. 한국어를 선택해서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캣 버튼 눌러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겟 버튼 눌러서 한국어를 선택하고 인스톨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설치되는 시간이 한 2-3분 걸리니까요. 2-3분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으니까 사인아웃 하고 다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정리하고 아이콘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지통도 비우고, 자, 깔끔하게 생성된 가상 컴퓨터에다가 리액트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 주도록 하죠. 그러면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일단은 전체 강의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고요. 실제 개발해서 서버에 올릴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자동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함께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R키 누르고 cmd 엔터 명령 프롬프트에서 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worldwideWeb.visualstudio.com에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서 개발 환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을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를 다운로드 받고요. 제 강의는 모두 윈도우즈 환경을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실행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사용해서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는 일단은 노드와 npm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몇 가지 단계로 첫 번째로 저는 윈도우즈 환경이니까 일단은 가장 큰 버전의 개발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선택을 하는데 웹 개발 관련돼서 ASP.NET 및 웹 개발 카테고리를 체크해서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로 첫 번째 개발 도구로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다운로드 받아서 먼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설치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이 화면에서 설치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상으로는 한 10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드디어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는 닫고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화면에서 일단은 로그인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나중에 로그인해서 개발 환경은 웹 개발 환경으로 선택하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개발 도구로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설치를 했고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버튼 눌러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솔루션 탐색기 닫기, 팀 탐색기 닫기, 서버 탐색기 닫기, 도구상자 닫기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익스텐션들이 있네요.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모두 해제. 비주얼 스튜디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 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는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윈도우즈 R키 누르고 커맨드 엔터, 명령 프롬프트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켜 주고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냐면 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https://node.js.org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Node.js에서 노드와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LTS 버전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최신 버전의 LTS 버전을 노드의 LTS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2점 버전이네요. 12점 버전이고 최신 버전은 14점 버전까지 올라가 있고요. 제 강의는 최대한 LTS 버전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 눌러서 LTS 버전이 12.16.3 버전을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Node.js 설치할 때 함께 npm까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행 중이고 이제 떴으면 웹브라우저는 닫고 Node.js의 최신 버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xt. 동의함, Next, Next. Node.js하고 npm 패키지 매니저 이 두 개를 Node.js와 npm 패키지 매니저 npm을 함께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값으로 두고 그대로 설치. Next, Next, Install. 자, 이렇게 해서 Node.js와 npm을 함께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와 Node.js와 npm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개발 환경 구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설치하고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까지 함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code.visualstudio.com으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서 최신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 버튼 눌러서 확인 버튼 눌러서 계약에 동의함, 다음 버튼 눌러서 다음 버튼 눌러서 다음 버튼 눌러서 기본값으로 다음 버튼에 눌러서 설치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마침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주고 닫기 버튼 눌러서 일단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명령 프롬프트 열고요.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코드의 대시 버전 그냥 한번 실행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npm 대시 버전, 그 다음에 node 대시 버전까지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클리어 스크린. 이번에는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이 어떻게 보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Create React App이란 이름의 개발 도구를 하나 더 제공을 해줍니다. npm install 대시 globally, 그 다음에 npm 패키지 이름 자체가 create 대시 react 대시 app 이름으로 제공을 합니다. npm install 대시 g 글로벌하게 create react 앱을 만들어라, create react 앱을 설치해라, 이 명령어를 실행해서 최신 버전의 create react 앱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설치가 끝났네요. 그러면 exit 버튼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 닫고, 그런 다음에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리액트 앱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명령 프롬프트 열어보고 이번에는 create react 대시 앱의 대시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명령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네요. create react 앱의 뭐뭐뭐, create react 앱의 뭐뭐뭐, 대시 대시 help, 이런 식으로 다시 위쪽 화살표 대시 대시 help를 요청을 해보면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버전을 대시 대시 버전으로 요청을 했어야 되군요. 다시 위쪽 화살표 대시 대시 버전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Create React 앱이 3.4.1 버전이 현재 제 화면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개발 환경은 모두 준비가 되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 만들기 폴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일단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으면 리액트 메모에다가 cmd를 요청해 주고 명령 프롬프트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폴더에다가 앞서서 설치한 create react app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리액트 앱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react memo란 이름으로 리액트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react memo란 이름의 creating a new react app 해서 앱 이름은 react memo란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react memo란 이름의 폴더에 react memo란 이름으로 뭐를 통해서
create react app을 통해서 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리액트 개발팀에서 생성하는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뭐를 만들어준다? 프로젝트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관련된 노드 패키지, 노드 모듈들을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설치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설치가 완료되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의 시간이 흐른 뒤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1618개의 패키지가 설치가 되었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런 다음에 npm 관련된 거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설치가 아직 진행 중이구나. 아, 설치가 끝난 게 아니었군요. 좀 전에. 다시 관련된 패키지들 설치하고 시간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 되는 것 같고요. 예, 됐습니다. 다시 클리어 스크린 cls F7번 눌러서 잠깐 보면 이걸 설치한 거예요. create react app react 메모를 통해서 react 메모라는 이름의 리액트 앱을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액트 메모라는 이름의 폴더가 보이시죠? change directory react app 탭 react memo 탭 엔터 치고 들어와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보면 노드 모듈스 폴더가 설치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소스 폴더와 퍼블릭 폴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코드를 편집해 주고 싶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개발 도구를 통해서 얘네들을 편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소스를 보기 전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그러면 노드 패키지 매니저 한 칸 띄고 스타트 명령을 통해서 한번 일단 한번 제가 만든 어떤 이름의 react-memo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허용. 그러면 로컬호스트 3000번이 뜨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콘하고 이미지하고 텍스트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완성된 어떻게 보면 시작 지점, 엔트리 포인트 시작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딱 실행을 시켜주네요. 그러면 요거 텍스트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명령 프롬프트에서 컨트롤 C Y 엔터 쳐서 실행을 중지시키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코드 한 칸 띄고 닷 코드 점 코드 한 칸 띄고 피리어드 코드 닷 엔터 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현재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스가 열리고요. 뷰에 컨트롤 플러스 이퀄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마이너스 적당하게 크기를 잡아주고 보면 소스가 있고 소스에 보면 app.index 파일이 있고요. 앱 파일이 있습니다. 앱이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루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가 말 그대로 모든 웹 개발 환경에서는 인덱스 또는 index.html 페이지가 웹페이지의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 페이지를 여기서 설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곳 안에 각각의 컴포넌트 개념으로 예를 들면 앱 컴포넌트가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에디트 부분, 여기 부분 한 줄만 그냥 hello world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F7번 npm start 엔터. 다시 한번 create react 앱으로 실행된 것을 한 줄만 그냥 hello world로 한번 바꿔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hello world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액트 앱은 여러분들이 create react 앱으로 다시요. Ctrl C, C, Y, 엔터. F7번 눌러서 잠깐 보면 create react 앱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해당 폴더에 가서 npm start를 사용해서 실행시켜 보면 바로 localhost 3000번 형태대로 실행이 됩니다. 만약 실행이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로 열고 직접 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편집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코드 한 칸 띄고 닷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코드 한 칸 띄고 점 명령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 편집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헬로 월드란 이름으로 코드만 한번 수정을 해본 상태고요. 자, 에스케이프 버튼 눌러서 나가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단계까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 눌러서 리액트 앱은 어디에 있냐면 그 템플릿 코드가 어디에 있냐면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안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앱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요. 다음 버튼 눌러서 참고적으로 현재 강의 시점 오늘 ASP.NET Core가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물론 플레인 텍스트이지만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1등을 찍었던 역사적인 날이어서 제가 이거 이미지를 캡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SP.NET Core가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플레인 텍스트로 1등을 한 날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서 위치는 엘립시스 버튼 눌러서 C 드라이브에 리액트 메모 폴더에 폴더를 선택하고요. 여기서는 리액트 대시 메모가 아니라 리액트 메모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 눌러서 새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에서 .NET Core의 LTS 버전인 역시 백엔드도 LTS 버전인 .NET Core 3.1 버전으로 사용하고요. 여기에 보면 리액트라든가 앵귤러 템플릿이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리액트 템플릿을 선택하고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계정까지 해서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까지 포함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React.js, 리액트 앱을 개별 사용자 계정까지 만들고 만들기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물론 이것도 명령어 기반으로 콘솔 기반에서 해줘도 됩니다. 다만 저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것 뿐이고요. 현재 프로젝트를 리눅스라든가 맥 환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NET New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 시작 페이지 닫고 속성창 닫고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솔루션 탐색기 열고 종속성의 패키지가 해결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패키지를 복원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런 다음에
리액트 앱입니다. 현재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제가 ASP.NET Core 3.1 플러스 리액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클라이언트 앱 폴더의 이 구조 있잖아요. 퍼블릭 폴더하고 소스 구조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든 구조랑 동일한 구조입니다. 즉 프론트엔드는 여기에 들어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백엔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NET 코어 3.1에 있는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풀스택으로 시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백엔드를 .NET 코어가 아닌 다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반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도 됩니다. 다만 제 강의에서는 백엔드 쪽 코드 관련된 거는 일단은 .NET 코어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측 패키지가 완료가 되었으면 얘를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또는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다시 빌드를 눌러서 여기 클라이언트 앱 폴더 안에 있는, 즉 노드 모듈 관련된 것을 설치를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즉 npm 인스톨 과정을 거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 앱 폴더 안에 있는 거는 리액트 프로젝트다. 그럼 여기 보면 조그맣게 npm 인스톨 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네요. 즉 클라이언트 앱 폴더 안에 있는 구조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든 거랑 동일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누구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개발을 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윈도우즈 환경이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로 개발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 npm 인스톨 과정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몇 분 걸리니까 5분 뒤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상으로는 한 2-3분 걸린 것 같아요. 2-3분 걸린 것 같고요. 성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기 전에 일단은 닫고요. 웹브라우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닷컴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크롬 다운로드를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 버튼 눌러서 크롬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다운로드 크롬에서 최신 버전의 크롬 웹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 버튼 눌러서 최신 버전의 크롬 웹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엣지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오랜 기간 강의하다 보니까 웹브라우저에 제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많이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사용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에 파이어폭스만 사용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엣지만 사용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크롬만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닫고요. 닫고요. 다시 한번 크롬을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롬을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할 거냐? 예 버튼 눌러서 기본 앱에서 웹브라우저 영역에서 크롬, 구글 크롬으로 변경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엣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 바탕화면 아이콘 제거, 휴지통 비우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액트 메모라는 이름의 솔루션 파일 좀 전에 만들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 목록에 고정시켜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액트 메모 솔루션 파일을 클릭해서 좀 전에 만들었었던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리액트 앱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앞서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으로 만든 거랑 조금 다른 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은 말 그대로 리액트 파트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든 거는 여기 클라이언트 앱 폴더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과 동일한 구조이고 나머지는 백엔드로 ASP.NET Core 3.1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한번 빌드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솔루션 다시 빌드하게 되면 기본적인 과정을 통해서 전체가 노드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금방 이제 빌드가 완료가 되죠. 자, 그러면 리액트 앱을 마우스 오른쪽 리액트 메모를 다시요. 선택한 항목 미리 보기 체크 해제, 리액트 메모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디버그 메뉴에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SSL로 테스트할 거냐? 예. 테스트 인증서를 설치해서 HTTP 로컬호스트에 HTTPS로 테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컬호스트 몇 번 포트, 동적인 포트가 만들어지고 로컬호스트 동적 포트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리액트 앱이 기본 템플릿, .NET Core 기본 템플릿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처음에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리액트 메모란 이름으로 프로젝트 만들어줬고요. 단일 페이지로, 즉 하나의 페이지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NET Core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는 라우팅까지 적용돼서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같은 라우팅과 로그인 페이지까지 적용이 돼서 라우팅까지 적용되고 회원 인증까지 적용된 형태대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구문이 로컬DB의 테스트DB로 appsettings.json 파일이 있는데요. 역시 폰트가 마음에 안 드네요. 글꼴 검색해서 클릭해서 콘솔라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리액트 메모란 이름으로 로컬DB에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최소한으로 두고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 자, 그러면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그 다음에 패치 데이터 페이지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미로 리디렉션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덴티티 서버에 의해서 회원 로그인을 해줘야 되는데 회원이 없으니까 레지스터 버튼 눌러서 일단 회원 가입을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a@a.com으로 복잡한 패스워드로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즉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까지 포함된 상태로 이러면 회원 관련된 테이블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니까 만들 거냐? 마이그레이션. 이 기능 참고적으로 .NET 코어의 기능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돼요. 리액트 파트 공부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됩니다. 리프레시 하게 되면 현재 제 로컬 DB에 뭐가 만들어진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요. 이메일 인증 시스템이 현재 없으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이메일 인증까지 했다 가정하고 로그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버튼 눌러서 지금 회원 가입한
a@a.com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느 페이지? 패치 데이터 페이지까지 접속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패치 데이터 페이지는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오게 기본 템플릿에서 만들어 놨네요. 다시 리액트 메모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이렇게 라우팅 기반으로 기본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패치 데이터 페이지도 들어가지는데 이제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패치 데이터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마치 웹 API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는 형태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왔고 그 다음에 인증 관련된 기능이 포함이 된 상태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앵귤러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뷰라든가 이러한 클라이언트 측 라이브러리, 클라이언트 측 프레임워크, 프론트엔드 쪽,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쪽은 인증 부분이 처리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ASP.NET Core 프로젝트에서는 인증 기능까지 포함된 상태로 뭐를 기본 템플릿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편하게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디서 로컬에서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하나는 뭐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 번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고요. 두 개의 프로젝트는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한 단계 올라와 보면 첫 번째 리액트 메모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라기보다는 .NET New 명령어를 통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액트 대시 메모는 얘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명령어를 통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한번 편집해 본 거고 한 번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코드 하나 바꿔볼게요. 한 줄짜리.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앱 폴더에 소스 폴더에 컴포넌트 폴더에 홈, 어바웃,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홈 컴포넌트에 가서 여기 부분을 헬로 월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h1 태그를 h1 탭 h1 탭이 안되죠. 안녕하세요로 바꿔주고 컨트롤 KD 눌러서 편집하고 이렇게 한 줄짜리로 변경하고요.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 및 결과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홈 컴포넌트 홈 페이지를 변경을 해서 안녕하세요 점으로 제가 변경을 하고 실행한 것까지 데모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환경에서 개발하고 실행하고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개발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반이고요. 다만 어떤 완성된 소스를 관리하는 거는 저는 백엔드까지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장 메뉴에 확장 관리에 가서 GitHub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최다 다운로드의 넘버1인 GitHub 익스텐션 for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고 닫기 버튼 눌러서 최신 버전의 GitHub 익스텐션 for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주고요. 얘를 통해서 현재 로컬에서 만들어 놓은 소스를 GitHub의 리포지토리에 공개를 해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odify 버튼 눌러서 GitHub 익스텐션 for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또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에서 단계별로 하나씩 컴포넌트 단위로 어떠한 내용을 학습을 했다. 그리고 완성된 어떤 기능들은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 스튜디오 기반의 프로젝트에다가 넣어놓고 실제 애저 데브옵스를 통해서 애저 웹앱에 게시해서 사용을 할 거라는 거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추가적인 기능 GitHub 익스텐션 for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현재 강좌를 만약에 따라하기로 하신다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애저에 대한 구독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itHub에 대한 사용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GitHub는 무료 버전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애저 사용권은 웹앱을 만든다든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는 기본은 유료 구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애저에 대한 구독권과 GitHub에 대한 사용권이 있으면 현재 강좌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하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거는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고 노드.js하고 npm 설치해 놓으면 리액트 개발 환경 구축은 완료가 된다. 이 관점으로 핵심적인 건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전체 박용준 강사라면 어디까지 구축을 해놓고 시작을 할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액트 메모 솔루션 파일을 클릭해서 열고요. 다시 한번 프로젝트 열고 현재 소스를 어디에다가 GitHub에다가 GitHub의 리퍼지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곳에다가 업로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소스 제어, 버전 제어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현재 프로젝트를 열고요. 시작 지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 메뉴에 소스 제어에 추가해서 현재 여기 보면 소스 제어에 추가란 메뉴가 보이잖아요. 파일에 소스 제어에 추가해서 현재 프로젝트를 로컬의 git을 사용해서 로컬의 리액트 메모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버전 제에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커밋 버튼 눌러서 git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 누르고 그런 다음에 로컬 git에다가 먼저 커밋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액트 메모 프로젝트 생성이라는 이름으로 커밋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징 된 항목 커밋 버튼 눌러서 커밋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기화 버튼 눌러서 싱크 버튼 눌러서 이거를 로컬에만 게시한 게 아니라 로컬에만 저장한 게 아니라 GitHub 또는 Azure DevOps에다가 게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itHub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저는 제 GitHub 계정에 게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로 로그인해서 제 계정으로 GitHub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 코드를 이메일로 받을 거고요. 지금 이메일이 왔다고 알림이 떴고요. 인증 코드를 이메일에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인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웹브라우저는 닫고 인증이 완료가 됐으니까
GitHub의 제 계정인 비주얼 아카데미의 리액트 메모란 이름으로 설명란에다가 React.js 강의 소스 모음으로 이름을 주고 퍼블릭 리포지토리로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컬에다 만들어 놓은 소스를 로컬의 C 드라이브에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폴더에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현재 프로젝트 관련된 소스 전체를 여기다가도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원격에 리포지토리 만들고 그곳에도 관리를 한다는 거죠. 리포지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홈 버튼 눌러서 GitHub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github.com/visualacademy/reactmemo란 이름으로 소스가 현재 만들어져서 업로드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readme.md 파일 없으면 클릭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커밋하고 만들어줬고요. readme.md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기화 버튼 눌러서 패치 버튼 눌러서 readme.md 파일 변경된 것을 끌어오기 버튼 눌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 버튼 눌러서 닫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가 로컬의 소스가 완성이 되었고요. 원격에도 GitHub에도 소스를 추가적으로 퍼블릭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를 GitHub에다도 올려놨으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제 컴퓨터에서는 클린 버전으로 헬로 월드만 딱 출력이 되는 리액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애저에다가 웹앱에다가 바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뭐를 구현을 한번 해보자. CI/CD를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애저의 포탈에 들어왔고요. 리액트 메모라는 이름의 버추얼 머신에서 현재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소스를 제가 올릴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 Resource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웹앱을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앱을 검색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리소스 그룹은 현재 하고 있는 거 리액트 메모라는 이름의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해주고요. 리소스 그룹은 리액트 메모 그대로 선택을 해주고요. 웹앱 이름은 리액트 메모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메모.azure 웹사이트.net 땅 쳤을 때 현재 로컬에서 실행되던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게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런타임 스택은 .NET Core 3.1 LTS 버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윈도우즈 환경으로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리전은 코리아 센트럴, 코리아 사우스로 주시면 되겠고요. 코리아 센트럴, 그 다음에 웹사이트 플레이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새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저는 새롭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메모란 이름으로 웹 서비스, 앱 서비스 플랜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기본 사이즈, S1 표준 사이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플러스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확인하고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어디에다가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웹앱을 애저 포탈에다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웹앱을 만드는 시간은 1, 2분 내에 만들어지니까 금방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리액트 메모라는 이름의 웹 앱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로컬에다가 좀 전에 로컬 호스트 몇 번 포트에 땅 쳤을 때 헬로 페이지가 딱 떴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리액트 메모라는 이름의 웹앱에다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고요. 핀 투 대시보드 클릭해서 대시보드에 이렇게 웹 앱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럼 다시 저는 여기로 가서 여기에 업로드하는 여기서 여기 컴퓨터에서 푸시 체크인을 딱 하면 자동 빌드에서 자동 릴리스가 돼서 여기서 실행되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 전에 현재 기본 웹앱의 모양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서 지금 전세계 어디서나 https://reactmemo.azureWebsite.net을 요청하게 되면 현재 웹 애플리케이션 현재 모양이 딱 보일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되었고요. 이거에 대한 CI/CD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를 구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가상 컴퓨터로 들어와서 웹브라우저 열고요. dev.azure.com에 가서 Azure DevOps에 접속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필요하고요. 스타트 프리 버튼 눌러서 또는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계정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 계정으로 들어가고요.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계정으로 만약에 계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조직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dev.azure.com/뭐 형태대로. 저는 뉴 프로젝트 버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리액트 메모란 이름으로, 설명은 리액트 메모 azure website.net 경로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Azure DevOps는 프라이빗, 그 다음에 Git과 베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Azure DevOps의 리액트 메모 이름으로 Azure DevOps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프라인과 릴리스를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의 메뉴에 클릭해서 들어가서 첫 번째 파이프라인 메뉴에서 빌드 파이프라인, 릴리스 파이프라인, 얘를 제가 발음할 때 빌드 파이프라인, 즉 CI, 얘를 발음할 때 릴리스 파이프라인, 즉 CD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파이프라인 버튼을 클릭해서 그 다음에 클래식 에디터를 선택을 해서 GitHub에서 소스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소라이즈 버튼 눌러서 GitHub하고 연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필요하면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itHub의 리파지토리에서 리액트 메모를 검색해서 선택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요. 리액트 메모랄 이름의 리파지터리의 마스터 브랜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티뉴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제가 로컬에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가 물론 리액트 앱이지만 백엔드까지 포함된 기능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Azure 웹 앱에 업로드하는 .NET 코어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쭉 옵션을 검색을 해서 AS단의 코어로 선택을 해서 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단의 코어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버튼 눌러서 빌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우분투에서 빌드하게 해주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에이전트 탭에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적으로 .NET 코어를 검색해서 유즈 .NET 코어 에이전트를 애드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하고요. 드래그해서 첫 번째 영역으로 가져다 넣어놓고 SDK 버전은 3.1.x 버전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작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NET 코어의 최신 버전이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유즈 .NET 코어라는 이름의 에이전트 잡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한번 세이브하고 세이브하면서 Q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앤드 Q 버튼 눌러서 GitHub에서 소스 읽어와서 우분투에서 빌드에서 드롭 폴더에다가 떨어뜨려 놓는 작업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에이전트 잡이 실행이 될 거고 빌드에서 내용을 단계별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보고 있을 필요 없이 완료되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 3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고요. 어디에서?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리액트 메모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GitHub에서 가져와서 빌드를 해서 빌드를 완료하는 것까지 현재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릴리스에 가서 이것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파이프라인 버튼 눌러서 릴리스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올릴 거냐면 Azure App Service Deployment 기본 모양이 있고요. Azure App Service에 슬롯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실제 운영하는 거는 다 슬롯에다 먼저 올린 다음에 프로덕션으로 수합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웹앱을 하나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Azure App Service Deployment 이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zure App Service Deployment를 어플라이 버튼 눌러서 선택을 하고 스테이지 1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티팩트는 어떤 소스? 빌드 파이프라인에서 빌드가 완료된 소스를 지정해주고 산출물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dd 버튼 눌러서 빌드의 결과물을 어떤 이름으로? 리액트 메모에 CI 구성물을 레이티스 버전을 가져다가 드롭 폴더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Add 버튼 눌러서 빌드 파이프라인의 결과물을 가져다가 어느 작업? 애저의 웹앱에 업로드 하자라는 거죠. 원잡 원태스크 버튼 클릭해서 링크 버튼 클릭해서 스테이지 1에서 애저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된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 웹브라우저에 팝업이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애저의 서브스크립션을 선택을 하고요. 인증 버튼 눌러서 팝업 창을 통해서 인증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이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인증이 완료되면 웹앱에 제가 윈도우즈 기반의 웹앱을 만들어 온 게 있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리액트 메모란 이름으로 만들어 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액트 메모란 이름의 웹앱에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서 OK 버튼 눌러서 스테이지 1에 대한 설정을 완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동 빌드, 자동 릴리스로 가기 전에 한번 현재까지 빌드 파이프라인에 완료가 된, 빌드가 된 것을 릴리스 파이프라인에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트 릴리스 버튼을 클릭해서 스테이지 1을 CI를 사용해서 업로드 하자.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릴리스 파이프라인을 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릴리스 1이 뜨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현재 in progress 실행 중이고요. 로그 버튼 눌러서 애저에 있는 웹앱에 제가 만들어 놓은 애저 웹앱에 업로드를 할 거라는 거죠. 잠깐 빠르게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데 지금 서비스 unavailable이 뜨네요. 이 바로 전에 모양을 조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서비스 unavailable이 뜨네요. 그러면 이것조차 이러한 현재 업로드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자? 슬롯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슬롯과 즉 스테이징 슬롯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 업로드하고 이상이 없으면 인증 버튼, 승인 버튼 딱 눌렀을 때 프로덕션하고 체인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애저 데브옵스에 대한 CI/CD 구축하기 방법은 제 강의로 유튜브에도 공개된 게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떴네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업로드하는 상태에서 약간 끊어짐이 발생하는구나. 그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네요. 자, 그러면 완료가 됐어요. 릴리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화살표 엔터 쳐서 실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HTTP 에러 50030 에러가 뜨네요. 이거는 뭘까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빠르게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하고요.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C 드라이브의 리액트 메모 폴더에 리액트 메모 이름으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리액트 JS를 인증 안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서 관련된 패키지들을 설치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솔루션 다시 빌드에서 노드 모듈스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pm 명령어를 통해서 관련된 패키지들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치하는데 시간으로는 한 2-3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분 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분 정도에 걸쳐서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로컬에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리액트 메모 이름으로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갖는 라우팅 기반으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과 다르게 라우트 기반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 웹앱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웹앱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에 소스 제어의 추가 버튼 눌러서 저장하고 보기에 다른 창에 GitHub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업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그인하고 GitHub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리액트 메모란 이름으로 게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시 버튼 눌러서 게시. 커밋을 안 시켰었네요. 자, 리파지터리를 만들었고요. 커밋 후 게시 동기화까지 했고 홈 버튼 눌러서 리액트 메모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커밋이 됐고요. 리드미 파일 다운로드 받고 커밋, 그런 다음에 다시 동기화, 패치, 끌어오기까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액트 메모란 이름으로 만들어서 로컬에서 만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헬로 월드 사이트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애저 데브옵스에서 빌드 파이프라인, 릴리스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다음에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 빌드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해당 빌드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서 에디트 버튼 눌러서 여기서는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요. 트리거스 섹션에 들어가서 CI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Enable Continuous Integration, 얘를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마스터 브랜치가 푸시가 되면, 자동으로 커밋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자동 빌드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 릴리스는 릴리스 파이프라인에 에디트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번개 표시를 클릭해서 Continuous Deployment 트리거를 기본값이 Disabled로 되어 있는데 얘를 Enabled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소스를, 로컬에서 소스를 푸시하면 커밋 메시지 작성하고 푸시하게 되면 자동으로 누가 GitHub에 업로드 되는 순간에 파이프라인이 가동되고 그 다음에 릴리스가 가동이 돼서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를 통해서 애저의 웹앱에 게시가 돼서 서비스가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데모는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메모 솔루션을 열고요. 제가 중간에 인증이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고 사용하다가 인증이 없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인증은 인증서 때문에 바로 테스트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증 없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로컬에서 소스를 홈 컴포넌트만 다시 헬로 월드로 변경하고 헬로 월드에서
안녕하세요. 리액트 앱. 자,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하고요. 메인 페이지만, 홈 페이지만 안녕하세요 리액트 앱으로 변경을 시켜보고 이것을 애저 웹앱에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되었고요.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패치 데이터 페이지 잘 실행이 되는 거 확인하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커밋 버튼 눌러서 홈 컴포넌트 수정 그리고 나서 커밋 후 동기화 싱크까지 해서 업로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에 의해서 홈 컴포넌트가 수정이 되고 홈 컴포넌트 수정이라는 이름의 커밋 파일이 읽어다가 자동 빌드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빌드가 완료가 되면 빌드가 에이전트 잡이 완료가 되면 그 순간에 릴리스 파이프라인이 실행되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는 체크박스를 제가 체크를 했고요. CI 체크했고 CD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퍼블리시 완료가 되면 릴리스에 가서 현재 릴리스에는 아무런 릴리스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새로 깔끔하게 구성해 놔가지고 잠시 후에 빌드가 완료가 되면 릴리스에 왔을 때 릴리스가 이렇게 가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릴리스가 다 가동이 되는 시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릴리스에 가서 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로 가려고 했는데 벌써 릴리스가 완료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사이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사이트로 잘못 요청. 자, 다시요. 자, 이렇게 로컬에서 잘 실행되는 게 애저 웹앱에서 잘 실행되게 한번 완료를 해놨습니다.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이렇게. 자, 그럼 저는 언제든지 안녕하세요 리액트 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언제든지 소스에서 필요에 의해서 소스에서 카운터 페이지에서 코드를 바꾸는 거죠. 카운터를 말 그대로 카운터로 한글로 바꿔주고 로컬에서 한번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로컬에서 실행하고 이상 없다.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이상 없다. 카운터로 바꿨고요. 그러면 충분히 테스트한 다음에 커밋 버튼 눌러서 카운터 컴포넌트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커밋 후 동기화를 해놓고 나면 5분 내에서 10분 정도 뒤에 사이트에 가보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컬에다 소스를 만들어 놓고 푸시 하는 순간에 자동 빌드 및 자동 릴리스에서 소스가 변경돼서 애저 웹 앱에 게시가 돼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까지 기본적인 헬로 월드 절차, 로컬에서 만든 리액트 앱이 서버에서 실행되는 것까지 한번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카운터가 한글로, 영문에서 한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운터 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았네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적용이 되지 않았네요. 자, 그럼 이건 조금 시간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조금 있다가 실행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카운터가 한글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제 컴퓨터에서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